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부들을 북송한 사건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별다른 물증도 없이 이들을 흉악범으로 단정짓고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이 있죠. 그런데 북한이 요구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송을 제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정말 흉악범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탈북민 출신 이해란 박사의 과거 인터뷰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만큼이나 그 당시 궁금증을 자아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인데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추방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즉 북송이 잘못이냐라는 것인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추방 의사를 밝히고 이를 북한의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사흘 만의 조사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결론 짓고 귀순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 다음날 북한이 우리 쪽 의사를 수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경찰 특공대를 시켜서 탈북 어민 2명의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손은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강제 북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탈북 어민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문재인이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길 오매불망 고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논란과 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흉악범이었냐 아니었냐 일단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상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독재 정권의 불법적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시 말해 분단 이후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 따라 비록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한반도 북반부에 미치지 못해서 2,500만 북한 주민이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그들은 지금 한반도 남반부에 사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시절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과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구분지은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안보당국 책임자들은 탈북 어민들의 선상살인 자백을 근거 삼아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먼저 북송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상 퇴거 조항이었는데 이 또한 법적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에게는 적용 불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반 탈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 자격을 멋대로 박탈한 것도 부족해 사지로 추방하는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들을 가리켜 흉악범이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자백을 했는지, 자백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인데요. 실제 자백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강제로 이들을 북송한 것입니다. 제밖에도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도 없습니다. 새처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만큼이나 뒤늦게나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이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 근본적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 이해란 박사의 과거 인터뷰 글이 실린 기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해란 박사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시킨 북한 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이해란 박사의 인터뷰를 기성 언론들은 철저히 외면했고 거의 유일하게 크리스천 투데이 정도만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도 당시 이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당시 이해란 박사의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뷰 기사를 음성 대역으로 저희가 보도해 드립니다. 북한 소식통은 강제 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고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되어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바람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었던 탈북 청년들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1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 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 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 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 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해란 박사의 당시 인터뷰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북한 소식통의 전원을 근거로 한 일종의 이해란 박사의 정보에 의한 인터뷰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뉴스를 왜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까? 저도 당시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실상 북한의 협조가 없다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죠.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흉악범으로 본 최대 근거는 이들의 진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문을 한 우리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당시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처럼 청와대라든지 어떤 상부의 지시, 즉 서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갔던 것처럼 이들을 특정할 만한 근거 없이 흉악범으로 본 정황이 나온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한번 북한에 오게 하려고 무고한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최근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미국 의회사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참석자들은 충격적인 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ill be maltreated with absolute malice.
by Kim Jong-un. That's what they do. I think there needs to be, and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Was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ith the truth. But there have been speculations that it was a part of a charm offensive to induce Kim Jong-un to attend the ASEAN-South Korea summit meeting in Busan held later that month. If that is indeed the case, it was all in vain as Kim failed to show up in Busan.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디 국제사회로부터 대체 대한민국은 문명사회가 맞는 거냐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